금융 시스템이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딱 이어받았는데 딱 보니까 재정이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나 있고 지금 이제 2분기는 트럼프가 먼저 움직이고요. 3분기부터는 일단 싸웁니다. 네. 거의 끝까지 갈 것처럼 싸웁니다. 그 다음에 말리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한 사람이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약간 좀 힘 조절을 하고 네. 치킨 게임에서 파괴적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얘네들이 힘이 떨어지면 누군가 와서 말리고 도와주려고 하고 치료를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고기를 먹여주는 이 순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저러다 둘 다 죽어 하는 상황까지는 사실은 갈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간 거죠. 지금 거기까지로 네. 하면 한 100% 중에 얼마나 간 걸로 혹시? 저는 뭐 거의 8부까지 온 것 같아요. 80% 아,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왠지 네, 죽을 네. 것 같더라. 그러면 근데, 그 이후에 예. 트럼프 푸시 됐든 파월 푸시 됐든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트럼프가 기업인이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독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쇼적 성격의 이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주변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자기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렇지만은 기업가 출신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긴 맞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도 맞지만은 남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반영을 하는데 지금 누구 얘기 들었을 것 같으냐 하면은 정치인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면이 안 올라오는데 공화당에서도 이탈자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 거를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대두, 소이빈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사실 남미에서 수입해도 되거든요. 훨씬 더 많아요. 더 싸고. 그런데도 미국에서 수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콘벨트라고 하는 건데 거기 콘벨트가 10개,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펼쳐져 있는데 해당하는 주가 10개에서 12개 정도 돼요. 이제 거기에다 공화당 텃밭인데 거기에다가 관세 그렇게 매기면은 농민들 다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또 공화당 의원들도 곤란해지고. 예, 그래서 그런 계속 메시지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은 이제 그건 뒤에 나올 메시지였는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이제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왜냐면 금융 시스템 때문에 먼저 이제 경고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스프레드 트레이딩 하는 데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면 미국 국채 투매에 오고 금융 시스템이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다. 붕괴는 전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트리거를 건드리면은 워낙 레버리지가 강한 상품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금융 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로 90일 유예가 나온 거는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채권 시장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피가 엄청 철철 흘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네. 미국채 10년물이 4.3에서 3.9 갔다가 3.9에서 다시 4.6 갔다가 막 이러고 있으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레버리지가 청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이제 80%는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은 관세 올라갔을 때 소비자 물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뭐 계란값 올라갔을 때처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시위하는 게 전국적으로 한 1200만 명이 나왔었대요, 주말에. 근데 그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고서 트럼프가 지지율 떨어지는 거 다 보고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1년 반 뒤엔 중간 선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나쁜 부분은 이 정도에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좋은 부분이 남아 있겠죠. 네. 트럼프 풋, 파월 풋.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풋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나스닥을 하루에 10% 이상 폭등시킬 수 있는 거 관세 유예 혹은 뭐 철폐 뭐 더 난리가 날 테고 어떤 종류가 될까요? 뭐 이제 언급은 됐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규모가 안 나와서 시장에서는 잘 언론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기업 감세죠 뭐. 그 다음에 소득세 중에서도 이제 사회보장 에 관련한 세금들이 꽤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것들도 다 감세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관세를 왜 걷을까요? 그 관세를 걷어가지고 사실상 트럼프는 정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무역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관세를 전가를 시키고요. 거기서 걷어진 세금 가지고 기업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하려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감세를 해주면은 기업이 또 투자를 할 거거나 고용을 하거나 하다못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이라도 하는 그런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더 많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가는 걸 원하는 이런 시작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기업에 감세를 해주는 게 이제 나오면 얼마 해줄 거냐. 기업이
한 지금 25% 정도 법인세 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것도 뭐 37%인가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다 트럼프가 내린 건데 네. 지금 19%까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6%포인트 절감해 주잖아요. 거의 한 3분의 1 깎아주는 거죠. 네. 예, 그 효과가 꽤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연간 기업들이 세금 내는 게 4,400억 달러 정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깎아주면은 그러면은 기업들한테 당장 이제 꽁돈이 얼마가 생기냐면은 한 1,500억 달러 정도 생길 거 아닙니까? 예. 뭐 많으면 2천억 달러. 그러면 그 300조 원인데 한국 돈으로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예. 경기가 나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그냥 주가나 분양할 거고요.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사람 더 뽑아서 투자하겠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이고 S&P 500에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작살이 나 있는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확 늘려버리면은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트럼프 푸시고요. 근데 이제 네. 감세라는 건 어차피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었고, 네네. 그거는 이제 요즘은 다 관세 이야기 때문에 관세라는 건 사실은 이제 증세이고, 그래서 감세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하기는 할 거다. 근데 그걸 지금 못하는 이유는 관세가 확정이 돼야 그거 재원이 생겨야지 그 돈으로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먼저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1, 2, 3으로. 예. 근데 요즘에 하도 막 관세율이 뭐 20에서 뭐 30, 뭐 125, 뭐 145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저게 관세로 인한 세수를 계산해 놓고 하는 걸까? 그냥 윽박 지르듯이 막 그냥 중국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엄밀하게 어떻게 보면 세수 측면에서 관세로 얻는 거 이만큼, 법인세 감세해 주는 거 요만큼 나가고, 예.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뭔가 그래도 이게 정상일 텐데, 예.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정상으로 안 보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모르죠. 트럼프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그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전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은 이제 불현듯 이런 거죠. 맨 처음에는 야 폭풍관세 뭐 모든 나라한테 10% 때리겠다 그러면 다들 반발하고 자기들도 뭐 이렇게 상호관세에서 뭐 보복관세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막 계속 질러대니까 150 이러니까 지금은 10%는 당연하게 다행이다. 10%밖에 안 매겨. 이렇게 그쵸, 느낌적으로 그쵸.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너네 다 10대 맞는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100대 맞아요. 맞는다라고 했다가 네. 10대만 때릴게 하니까 선생님 최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그런 비유를 생각했었는데 똑같은 비유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너무 왜냐면 이 선생님이 때린다는 거는 옛날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요즘 또 앞을 달리겠다 이것도.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제 저도 그 비유를 딱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예. 예, 기대 심리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다가 완화해 주면서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런 고도의 전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는 과정. 예, 그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못 버팁니다. 둘 다 강대강으로 가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금융시장이 시스템적으로 못 받쳐주는 거,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물가 부담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거, 뭐 정치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 월가들 들고 일어나는 거. 자, 보세요. 중국은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누가 들고 일어나 감히. 중국이 무조건 유리하다니까요. 이건 정치적인 논리잖아요. 네.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의도했던 풋도 있을 거고 의도치 않았던 풋이 자연스럽게 등 떠밀려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제가 감히 예측하면은 중국도 여기서 둘 다 150, 뭐 130 이 숫자 저는 뭐 계산하다 말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려올 거거든요. 딱 50에서 60으로 딱 내려오면은 트럼프는 대성공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게 이 치킨 게임에서 미국은 이길 수 없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치킨 게임을 피할 것이다. 네. 그렇죠. 치킨이 끝까지 간다라는 건 그냥 뭐 자멸한다라는 거니까.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기업인으로서도 그렇고. 네. 근데 다만 지금 우리는 이 치킨 게임이 서로 다다르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니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어디선가는 핸들을 꺾는다. 네, 꺾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안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고죠, 사고. 나는 피했는데. 그러게. 근데 이제 트럼프 풋이라는 게 사실은 100대 때리려다 10대만 때려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풋의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공약에 있어요. 제 마음대로 뭐 상상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 규제 완화를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 규제 완화를 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식으로 할 건데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 막 여갈피 잔고가 너무 많다 뭐 연준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잖아요. 역RP. 예. 근데 지금 여갈피가 뭐냐면은 바이든 때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찍어냈잖아요. 4조 달러 정도 찍어냈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밀어내고 야 이거 다 대출해주거나 다 써. 그러고서 줬는데 은행도 열심히 했는데 안 써요. 돈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때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남아 돌았어요.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돈이 남아 도니까 뭐 쓰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은행에 연준의 은행에 연준에다가 다시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갈피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유 이거 돈 안 쓰네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많이 푼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져다 쓰자. 이런 게 미국의 국채 발행이었어요. 미국의 국채 발행을 어떻게 했냐면 IRA 법안 때문에 세계 각국에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LG엔솔한테 분기에 5천억씩 줬거든요. 지금도 거의 뭐 그 정도 주잖아요. 거기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뿌려주는 건데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갖다가 자기네가 땡겨가지고 직접 꽂아준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정부가 한 일이에요. 바이든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딱 이어받았는데 딱 보니까 재정이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나 있고 부채는 있는 대로 쌓여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이 차트를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부채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정부 부채가 이거를 보겠습니다. 2019년이면은 이제 그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때 미국 정부 부채가 22조 달러였어요. 보이시죠? 22조 달러. 24년 말쯤 가니까 35조 달러로 늘어났어요. 정부 부채가? 네, 정부 부채가.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5경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 때만 12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이게 처음에 2년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2년, 23년, 24년에 푼 돈만 5조 달러를 했다니까요. 코로나 때 4조 달러를 신규로 통화를 발행을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정말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돈을 썼어요. 돈 쓸 거 다 쓰고 간. 다 썼습니다. 그것도 딱 4년 임기 만에.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 한도가 31조 달러로 막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가 해 이러고서 줬는데 뭐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딱 받아보니까 야, 이 부채로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그럼 관세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불러다가 도치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다 자르고 그 다음에 나토들 다 불러다가 나토 국가들 국방비 너희 왜 이거밖에 안 내? 1조 7천억 달러 중에서 1조 달러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 너희가 더 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정이 건전해지겠죠. 조금이라도 더. 그 모든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쓰러워요, 트럼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런 배경을 아셔야지 이게 배경을 아셔야지 어떤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아는 거지. 제가 신문 기사 보고 떠들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은 은행들한테 통화 공급을 더 늘리라고 할 거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규제 완화. 그 여갈피는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맨 위에 있는 이겁니다. 빨간색 선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지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은행에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갑자기 뱅크런이 왔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해도 아무리 많이 와도 은행이 가진 전체 빌려준 돈의 10% 이상은 찾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를 이제 지준율로 연준에다 넣어놓는 게 바로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래 평균 한 10% 정도를 예치했으면 됐어요. 연준에다가. 근데 지금 얼마를 예치해놨냐면 13%를 예치하고 있어요. 많이 쌓아놓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2조 달러 정도 예치했다가 지금 3.2조 달러를 예치했으니까 1조 달러를 여기서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은행들이 시중에 풀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출을 더 쉽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트럼프 푸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은행들 규제 완화해주고 더 대출해줘. 너희 손실 충당금 완화해줄게.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초과 지준율이 내려오면서 1조 달러를 풀 수 있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 2, 3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기업 감세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은행을 통한 통화량 공급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화량을 공급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 은행을 시켜서 통화량을 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미 은행들은 그런 체력이 있다. 돈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바이든이 이제
발행해 놓은 돈들이 아직 잔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그만하고 정부가 바이든 때는 우리가 국채 발행해서 직접 도와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리 인하 있잖아요. 아하. 제일 큰 거 파월풋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대표님이라고 대표님 대우야 그래도 됩니다.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그 GDP 막 마이너스 가고 이러면 패닉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네네. 그때 쭉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파월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경기 지표가 나빠지면은 그걸 봐야지. 그걸 봐야지 우리는 나서겠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 저 사람 막 지금 당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입 벌려. 그래서 막 사탕 넣어주고 초코우유 부어주고. 그게 적절한 비유였나? 네. 그럼요. 그게 뭐 아까 에너지 뭐 부스터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당 떨어질 때는 이것처럼 좀 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드시고 싶죠? YG 부스터인데. 눈 건강.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혈행 건강,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밑에는 활력, 비타민 B, 뭐 아르기닌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어우, 시큼해갖고 제가 상쾌합니다. 한 30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이 나서. 이게 파월풋이 아니라 대호풋, 와이스트리풋 이렇게 밀어내는 게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약간 힘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스터가 필요한데 YG 부스터. 그게 약간 좀 시장에 좀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데 파월풋, 금리 인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때는 이제 경기가 지표가 사실은 조금 부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좀 안 좋아질 거거든요. 6월? 그 정도 되면 왜냐면 이제 지금 4월인데 뭐 7월에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경기 둔화는 제가 아까 서두부터 말씀드렸고 관세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런 하드 데이터가 나오면은 통계 데이터를 하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서베이는 소프트 데이터. 지금 실제 이런 뭐 경기 지표는 하드 데이터인데 이제 그게 나오면은 그때는 파월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는 트럼프가 먼저 움직이고요. 3분기부터는 파월이 움직이고요. 이런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이 됐든 투자은행들이 됐든 경기 침체 간다 확률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피해 이거 피해야 돼. 계속 워닝을 주는 거고.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거, 치킨 게임 둘이 부딪혀서 죽는 것까지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대안을 만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확실해서 이제 주식을 다 던지고 막 시스템 미국에서는 아직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전략들, CTA 전략, 컴퓨터 트레이딩, 레버리지 전략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로스컷이라는 트리거를 건드리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손실이 남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로스컷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펀더멘탈리 빠져야 되는 것보다 2배 정도 빠진 거죠. 근데 여기서 불확실한 거 다 이해하고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다가 이 불안한 뉴스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 던지게 되면은 주식을 팔게 되면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다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JP 모건 리포트를 보고 움직여서도 안 되고 이거는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불확실한 거는 딴 때는 코로나가 왔다. 또는 뭐 태풍, 지진, 뭐 이런 큰 쓰나미가 왔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와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만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제가 이해된다는 부분은 저도 혼란스러운 게 이건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의 양쪽이 주고받고 하는 게임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까지 하는데 그게 예측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믿을 거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좋은 뉴스가 이거를 압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90일 유예한 것만 가지고 나스닥이 12%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접근하라.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치, 심리, 뭐 사회학, 뭐 모든 게 다 나오는 이런 모습이 돼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의 행태도 분석을 하고 강대강으로 갔을 때 어떻게 손해가 보는지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린 거죠. 거의 뭐 이제 관심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동원을 하는 게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이 지금 한 7분 응선, 8분 응선, 9분 응선 어느 쯤 와 있는가. 그 다음에 트럼프 푸시 됐든 파월 푸시 됐든 언제쯤 나오겠는가. 다만 시장이 악화되고 폭락하고 어려워질수록 트럼프 푸시 됐든 파월 푸시 됐든 나오는 시점은 더 가까이 올 것이다라는 거. 네네.